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으뜸인 둔산더샵 으뜸부동산의 박희서입니다. 오늘은 상생임대주택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상생임대주택이란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2년 거주한 것으로 보아 거주유권의 혜택을 주는데요. 주로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하셨으면은 거주하셔야 되시는데 그런 요건을 준다고 하는 임대주택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건을 살펴보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여야 되고요.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직전 임대차라고 명시를 하고 직전 임대차 이후 임대료로 5% 이내로 2년 이상 임대를 하면은 이게 상생 임대차가 됩니다. 상생임대차 개시는 요 날짜 안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십니다. 한마디로 내가 2026년 12월 8일 날 상생임대차를 개시하시면 되시는데요. 그러면은 상생임대차 만료일 날 아파트를 해당 주택을 매매하시면은 2년 거주한 것으로 보는 혜택이 진행됩니다. 상생임대차 만료가 요 연도까지 만료되는 게 아니라 개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상 올리는 날짜 기준으로도 넉넉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직전 임대차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혜택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제일 유명한 거는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했으면은 내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 거주를 해야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데요. 요 부분이 적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무조건 거주를 해야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을 한데 그 부분을 채워준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내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 1과 표 2가 있는데요. 이를 적용받게 되는 게 양도세 감면에 더 혜택이 듭니다. 다만 표 2를 적용받으려면 내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거주를 한 것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양도세가 더욱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시고 참고로 거주는 하지 않았으므로 0%로 계산되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 보유기간이 연에 2%에서 4%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내가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하셨던 분들은 요 제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가주택을 갖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으실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요 혜택 잘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전 임대차인데요. 직전 임대차를 많이 놓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흔한 케이스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내가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잔금은 2020년 9월에 잔금을 치르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짜를 같이 맞춘 거죠. 임대차 계약 잔금일과 아파트 매매 잔금일을 보통 같은 날로 맞추게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임대차 잔금과 아파트 매매 잔금이 같은 날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로 인정을 받지가 않습니다. 내가 매매 잔금이랑 같아도 문제이고 그 상태에서 계약하고 2020년 10월에 임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직전 임대차로 반영을 받지가 않습니다. 직전 임대차로 인정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매매 잔금 치르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셔야 되시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매매 잔금을 9월 1일 날 치렀다고 하면은 9월 2일 날 계약서 쓰고 9월 3일 날 잔금 치르는 형식으로 뭐 그렇게 진행을 하도 되시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무조건 내가 소유권 취득 후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해야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는 내용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임대기간은 원력에 따라 계산하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상생 임대 만료 기간이 2025년 4월 30일인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인데 임차인 분들이 미리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4월 20일 날 임차인이 조기 퇴거하는 경우에도 원력에 따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4월 1일 날 임차인이 나가도 1개월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걸 내가 승계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받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요 사진처럼 임차인이 을에서 병으로 바뀌어도 임대료만 5% 이내로 지킨다고 하시면 문제없이 동일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해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여러 가지 사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분양권 아파트의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데 임대차 보증금으로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 잔금일 날이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 잔금일이 되기 때문에 직전 임대차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하지만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아파트 잔금을 먼저 치르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은 직전 임대차로 인정받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입주권을 중간에 구매한 승계조합원의 경우에 주택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의 경우에는 아파트 잔금 치르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을 받고요. 구주택을 갖고 있었던 원조합원의 경우에는 구주택 취득일이 기준일이라서 준공 전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직전 임대차를 인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승계조합원은 사용승인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문제가 없고 원조합원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직전 임대차로 인정받는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매 잔금일과 임대차 잔금일이 같은 날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로 인정받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상생임대 주택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많이 접할 수 있는 사례 같은 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직전 임대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실수하셔서 내가 직전 임대차인 거를 잘 놓치시는데요.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는 부분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국가주택이거나 내가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하신 분들은 이 부분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펀더샵 으뜸공인중개사무소의 박희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